조직적으로 보이콧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로부터 또 다른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정당이 아니라 패거리 집단이에요. 동네 양아치들도 이런 식으로 안 할 거예요. 보수당이 아니다. 독재당이다. 우리가 누구를 밀었는데 왜 우리한테 한 자리도 안 주냐 하시면서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정말 걱정입니다. 원래 이해운 당선자 이분은 트러블 메이커인데 이분은 대통령을 공격하고 친박을 공격하는 강성들로만 이루어진 거죠.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과를 하고 백제에서 시작을 하든가 뭐 사퇴를 하든가 당 내에다 총질을 하고 정부를 흔들어대는 일에 강성 발언을 계속 해대고 이런 인사들이 앞장선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신 장면 새누리당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한 지붕 두 가족 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보일 정도로 정확한 얘기죠. 자, 길정 기자께 이 얘기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결 정족수가 안 돼서 아예 행사 자체가 무산돼서 혁신위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당신들 때문이라고 서로 손가락질을 하는 상황이네요. 서로 이제 책임 떠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어제 사실 1시 20분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1시간 네. 가까이 기다렸지만 정족수가 채워지지 못해서 결국 회의가 무산됐거든요. 네. 이제 비박 진영에서는 친박 진영에서 참석하지 말라라는 오더를 내렸다. 네. 전화를 돌려서 불참을 강요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네. 친박 쪽에서는 지금 현재 그 전국 상임위원장 중에 일부는 낙선자도 있고요. 해외에 네.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물리적으로 네. 사람이 충분치 않은데 너무 밀어붙였다. 네. 준비를 제대로 안 해놓고 왜 결론이 이렇게 나니까 우리한테 책임을 덮어 씌우느냐. 네. 이러면서 양쪽에서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준비가 부족했다. 당신들이 준비 잘 못해놓고 왜 우리한테 덤터기를 씌우냐.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모두 일단 52명, 52명의 상임 전국위원회 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26명 이상이 와야 이 구성이 되는 건데 어제 누가 안 온 겁니까? 지금 당에서 누가 안 했고, 참석을 안 했고 누가 참석했고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밝히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밝히게 되면 뭐 또 다른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러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 측 얘기로는 네. 오전에 전화를 많이 돌렸고 네. 29명이 참석하기로 했다라고 네.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후에 갑자기 그중에 상당수가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겠다라고 입장을 바꿨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랑 비박 측에서는 친박 의원들이 참석을 못하도록 막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반대로 이제 친박 의원들은 낙선자도 있고 지금 지방에 일이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어떻게 한꺼번에 갑자기 모이라고 하느냐. 준비가 부족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제 고향 충남 공주로 내려가서 집거를 할 정도로 사정이 나빠졌습니다. 오늘 문화일보에 나온 사진 한 장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사진이 아주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이동영 차장,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광주로 가는 KTX 특실의 자리입니다.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앞뒤로 나란히 앉아 있는데 앞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현기환 정무수석이고요. 네. 뒷자리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앉아 있는데 네. 이 보도에 따르면 네. 2시간 가까이 기차를 같이 타고 갔는데 앞뒤로 네. 나란히 앉아서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았고 당연히 대화 한마디 하지 않고 광주까지 내려가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저 장면, 현기환 정무수석이 이제 청와대에서 국회를 방문해서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났거든요. 자, 이제 2인 3각으로 당청 관계 새롭게 정립하면서 앞으로 잘 해보자라고 했는데 바로 이 두 사람이 뭐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인사도 안 나눴다? 이게 어떻게 될 겁니까? 사실인가요? 이걸 일단. 물론 청와대에서는 저 정무수석실에서 공식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네. 이 현기환 수석이 앉자마자 잠이 들었다. 그리고 뒷자리에 애초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앉아있질 않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앉아서 눈을 감고 잠을 잤고 내 가는 내내 계속 잤기 때문에 뒷자리에 누가 앉아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네. 그런데 그런 보도가 나오게 되고 나서 나도 그런 사실을 알아서 기차에서 내린 다음에는 정진석 대표를 찾아가서 아, 이런 보도가 있었군요.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도 하고 대화도 당연히 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앉자마자 잠드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어찌됐건 뭐 정무수석실에서 앉자마자 잠들었다고 하니까 뭐 우리가 그건 믿어야 되겠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저 장면은 단적으로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와 청와대 간의 관계가 굉장히 틀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단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방금 전에 길진균 기자가 설명을 했듯이 어제 그 불참이 친박의 조직적인 방해인지 아니면 준비가 부족해서인지 아직까지는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진석 원내대표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본인이 어찌됐든 간에 강한 어떤 혁신안을 마련해서 상임 정국위와 정부위원을 꾸려서 이거를 좀 당근을 바꿔나가려고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친박 의원들이 많이 불참해서 이것이 무산된 이상 정진석 원내대표 시각에서 보면 야 이건 뭔가 조직적인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건 아니겠냐. 그러면 청와대가 뒤에서 움직인 게 아니겠냐. 그렇다면 이것의 최종 기획자 또는 메신저는 현기한 수석이 아니겠냐.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고 현기한 그 정무수석 입장에서도 야 나는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강하게 혁신위를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이 당이 분란이 온 건 아니야? 라는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런 그림이 연출된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야당도 아니고 집권 여당의 불연에서는 단순히 그것이 당의 불연이 아니라 국정의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이 정부의 앞날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기자, 이제 동아일보 정치부에서 야당 쪽 오랫동안 취재하셨는데 원래 보통 우리가 그냥 오랫동안 알기를 원래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근데 이제 보수 정당의 이런 분열을 보는 야당 의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야당 의원들도 상당히 이 사태를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6개월 전에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과거 열린우리당의 분당 사태의 모습이 지금 새누리당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혹시 그러면서 이제 이 야당은 반사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이 여권이 분열하면서 정치가 대단히 혼란스러워지고 근데 정치 지도가 다시 한번 요동을 치게 되면 지금 총선 이후 승리한 이후에 정권 교체까지 바라보고 있는 야당한테는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태죠. 자,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군요. 자, 새누리당과 정체성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와 새누리는 연정은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합리적 성향의 인사가 탈당한다면 그야 물론 감사하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군요. 저렇게 수용의 의지가 있다는 것 어떻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시점이 미묘하죠. 안철수 공동대표는 저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낡은 진보를 청산하고 합리적 보수를 함께하는 국민의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새누리당 사태에서 분당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저 얘기를 다시 꺼냄으로써 분당을 부채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새누리당 이 상황이 분당까지 이어질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일단 친박이 대거 밀어줘서 원내대표 됐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해서 공천도 준 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빚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과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친박의 도움으로 원내대표 된 것도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진주주했던 고무천에서 서울 중구에 공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친박의 혜택을 입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친박과 나쁜 관계는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친박의 어떤 조직적인 지원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원내대표가 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하는 이상 정진석 원내대표에서는 이 당을 다시 한번 혁신하고 바꿔서 총선 참패를 딛고 대선을 준비하는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친박 비박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봤을 때 과연 이 새누리당은 왜 총선을 망쳤는지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혁신안을 내놓아야 되는 것은 본인의 계파, 본인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자리에 올랐는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친박 의원들이 이거 쿠데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정진석 원내대표의 행위를 쿠데타라고 보면 이 당은 본인들의 것이라는 얘기인데 과연 그것이 맞는 진단인지 그러면요 새누리당을 옳게 끌고 가는 것인지 저로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일단 정진석 원내대표 체제 그리고 김용태 혁신위원장 체제가 만약에 출범했다면 할 일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꼽아왔던 것이 뼛속까지 혁신을 위해서 우리가 왜 총선에 졌는지 이유를 짚자는 거였잖아요. 그럼 당내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필진 기자. 친박 중심에서는 왜 우리가 이번 선거에 졌는지를 규명하고 책임을 따지는 일은 일단 덮자는 뜻으로 봐야 됩니까? 친박 측에서는 우리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당이 이 혼란 사태에 들어간 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친박을 서로 당 안에서 삿대질을 하고 강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당의 혼란으로 이끌어간 비박의 책임도 있다. 그런데 왜 모든 책임을 친박한테 떠미느냐. 이러면서 내부적으로는 분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여권의 분당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야권과 달리 여권은 그동안 분당이나 분열로 인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2000년도에 허주 김윤환 전 의원이 민주국민당을 만들었을 때도 그랬고요. 200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당을 만들었을 때 역시 다 그냥 실패했거든요.
2007년도 친이와 친박이 공천 싸움을 해서 그때도 분당론이 나왔지만 네. 결국 분당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 여권의 분당이라는 건 그동안 그 역사 속에서는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은 거론되고 있지만 아마 다시 한번 봉합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진석 원내대표 공주로 내려갔습니다. 칩거에 들어갔는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파부 침주라 했습니다. 그렇게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